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이 차는 저도 리뷰를 할까 말까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왜 이 차를 리뷰할지 말지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이 차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을 제가 했었는데 솔직히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을 제가 인터넷이나 뭐 다른 데서 뭐 사진이나 영상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욱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 페이스리프트지만 솔직히 큰 변화가 없어서 제가 이걸 리뷰를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큰 틀에서만 따지고 봤었을 때는 크게 변한 게 없다 싶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이 차는 한번 또 처음으로 만나보는 차니까 한번 또 기대감을 갖고 한번 이 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차를 많이 만나봤죠. 여기 전시장에서 르노 삼성 차만 여러 대 만나봤는데 뭐 르노 캡처나 엑센3 같은 모델도 만나봤고 그리고 몇 년 전에 한번 르노 클리오도 여기서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르노 클리오 촬영한 지 2주년이 넘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르노 클리오를 촬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는데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제 나름의 본연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차를 한번 리뷰를 해볼 테니 바로 측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한번 이 차의 헤드램프부터 보겠습니다. 헤드램프도 보시면 역시 르노 삼성의 그 감성, 이 르노 삼성의 아이덴티티, 이 C자형 헤드램프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어요. 이 르노 삼성 차들의 약간 아이덴티티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봤었을 때 헤드램프는 앞으로 이 르노 삼성 차들이 이러한 C자형 헤드램프 방식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자작을 보면 약간 C자 느낌이 나지 않으십니까? 여기 헤드램프 디자인을 쫙 보시면 약간의 C자형 LED 헤드램프 디자인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르노 삼성 차들이 이러한 디자인을 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차의 트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이 차의 트림 같은 경우는 1.3이랑 1.8 트림이 있는데 여기는 전시차 모델은 1.3 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시면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을 전체적으로 쫙 보시면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차는 달리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연기관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엔지니어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게 LED 헤드램프예요. 역시 요즘 차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 LED 헤드램프가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LED 헤드램프 디자인은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여기 쪽에 LED 퓨어 비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쪽을 자세하게 보시면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라고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측면부를 볼게요. 측면부의 바디라인. 솔직히 측면부의 라인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측면부의 바디라인은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뭐 측면부의 바디라인은 크게 변한 건 없지만 그래도 측면부의 라인도 SM6만의 그 전형적인 라인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휠도 보시면 일단 휠은 금호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금호 타이어에 휠은 휠인치 수는 18인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245, 45, 18인치 이렇게 18인치 휠인치 수도 적용해 줬고 특히 저는 이 5 스포크 휠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약간 이 제가 좋아하는 휠 스타일이에요. 전 이런 5 스포크 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5 스포크 휠은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휠 디자인을 볼 때 가장 좋아하는 게 5 스포크예요. 왜냐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5 스포크 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무난하면서도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5 스포크 휠이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볼게요.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뭐 대충 보면 큰 변화는 없어요. 후면부의 테일램프는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자세하게 보면 좀 테일램프 선명도가 좀 좋아졌다 합니다. 제가 이거는 솔직히 유심히 못 봤는데 테일램프 선명도가 이전 거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트렁크 여는 게 여기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이 전시차 모델은 전동 트렁크 옵션은 없지만 이것도 추가 옵션을 넣으면 여기 전동 트렁크를 넣을 수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전시차에도 약간의 전동 트렁크가 있었으면 조금 더 트렁크 열고 닫기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에는 전동 트렁크 옵션이 빠져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역시 세단답게 무난합니다. 역시
중형 세단답게 역시 무난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 밑에도 보시면 약간 타이어에 관련된 기능이 있죠. 타이어 키트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타이어 키트를 뭐라 설명하냐면 차량 펑크 났을 때 일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닫아보시면, 아이고, 이게 트렁크를 좀 잘 안 닫히니까 좀 약간 박력 있게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너무 박력 있게는 아니지만 살짝 힘을 줘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처럼 옵션이 빠진 만큼 좀 살짝 힘을 줘서 닫아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후방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역시 여기 쪽에 후방 충돌 방지를 위한 후방 충돌 방지를 위한 후방 카메라 기능이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 배기구가 저쪽에 있는데 지금 이게 배기구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일단 배기구도 범퍼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싱글 머플러 방식인데요. 일단 배기구도 범퍼 하단에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일단 한번 후면부의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이쁜 것 같아요. 좀 페이스리프트라 크게 변화를 한 건 없지만, 페이스리프트라 큰 변화를 안 줬지만 그래도 이전 세대가 너무 잘 나왔기에 이번에 나온 페이스리프트 또한 이렇게 큰 변화를 안 준 건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페이스리프트가 이전 모델이 잘 나왔으면 저는 이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은 크게 변화를 안 줘야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역시 제 생각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 이전 세대 모델이 잘 나왔으면 이후에 나온 모델도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전 좋다 생각하는 반면에,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SM6 페이스리프트 또한 그렇게 디자인적인 변화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SM6 페이스리프트에 한번 실내를 타보겠습니다. 바로 안으로 가시죠. 3. 자, 그래서 이제 이 SM6 페이스리프트에 한번 뒷좌석에 타봤습니다. 일단 뒷좌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앞좌석에 타봤는데요. 일단 앞좌석에 타면서 느꼈을 때 실내 인테리어는 이전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세련되진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세로 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다른 차들은 죄다 이렇게 가로 배치 방식인데요.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다른 차들은 죄다 가로 배치로 되어 있어서 좀 운전하는데 좀 약간 좀 시야 확보에서도 좀 약간 방해가 되어서 좀 아쉬웠던 반면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 배치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운전하는 데는 좀 방해되지 않고 딱 보기에도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운전해서 보는데 좀 약간 부담도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더 세로 배치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시야 확보에도 안정감을 주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를 한번 보시면,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는 좀 살짝 버벅거리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른 현대 기아 차들에 비해서는 살짝 버벅거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총 3가지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좀 약간 버벅거리는 감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건 좀 아쉽네요. 이렇게 약간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가 살짝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좀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차들,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는 좀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가 빠릿빠릿해서 좋았는데, 이 모델은 좀 약간 르노 삼성 차들이 좀 아쉬웠던 게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인 것 같습니다. 좀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가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게, 좀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가 느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 조금만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좀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가 살짝은 아쉽다고 느낍니다. 그거 빼고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의 아쉬움을 제외한다면 저는 크게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 센터 페시아도 좀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이전에 르노 삼성 차들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감성적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페이스리프트 모델 또한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 세련되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여기 쪽에 에어컨 공조 시스템도 이렇게 다 있어요. 에어컨 공조 시스템, 비상 깜빡이, 그리고 여기 쪽은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기능들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여기 르노 삼성 SM6의 스마트 키입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이게 이 차의 스마트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의 스마트 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건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는 버튼이에요. 이 다이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는 건데, 이
이 다이얼로 했을 때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다이얼로 했을 때 이렇게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로 적용이 되어 있죠. 역시 요즘 차답게 이런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도 버튼 눌림 느낌도 좋아요. 이렇게 버튼 눌림 느낌은 좋으나 좀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는 여전히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실내 인테리어는 되게 고급스러워졌어요. 이전 세대도 충분히 고급스럽고 멋있었지만 이렇게 가죽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이렇게 대시보드나 전체적으로 실내 분위기를 가죽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그리고 여기 쪽에 클러스터 느낌도 완전한 풀디지털입니다. 좀 클러스터란 말이 살짝 말에 익진 않은데, 일단 이 여기 쪽에 클러스터도 완전한 풀디지털로 되게 세련되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되게 이 클러스터 또한 이렇게 풀디지털로 상당히 세련돼 보이게 포인트를 주었고, 그리고 한번 방향지시등은 지금은 안 들어오지만 일단 여기 쪽은 방향지시등 기능이 있고, 그리고 비상등을 한번 눌러보시면 비상등 소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쪽에 클러스터 쪽에 비상등이 들어오는데 비상등 소리 또한 나쁘진 않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는 또 콘솔 박스가 있는데, 콘솔 박스 경우는 상당히 넉넉해요. 콘솔 박스 크기 또한 상당히 넉넉해서 뭐 간단히 물건 넣기엔 딱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쪽에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은 컵홀더, 그리고 여기 쪽은 휴대폰 C거대기나 USB 충전 단자 기능들도 다 있어서 상당히 앞좌석에도 많은 신경 썼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중형 세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메인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편해야 앞에 타는 사람도 편하다 생각하는 반면에, 그래서 한번 이 차의 뒷좌석이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앞보다 뒤가 중심이 차예요. 왜냐? 이런 세단이나 뭐 좀 뒷좌석이 있는 차들의 특징은 죄다 앞좌석보단 뒷좌석이 중심이 되는 차라 생각하니, 한번 이젠 이 차에 대해 신뢰는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를 조금만 좀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으며, 이제 한번 이 차에 대해 뒷좌석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SM6 페이스리프트에 대해 뒷좌석을 탔습니다. 솔직히 뒷좌석은 확실히 예전 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차도 르노 삼성 차였는데, 저희 부모님 차가 SM5거든요. 그 차도 솔직히 제가 뒷좌석 오래 타서 아는 저로서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르노 삼성 차들의 되게 뒷좌석이 되게 불편했는데, 이 르노 삼성 예전 차들 같은 경우는 C필러가 정말 낮거든요. C필러가 여기인데 예전 차 같은 경우는 C필러가 정말 낮아서 뒷좌석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면서 느꼈을 때 전체적으로 뭐 엔진 내구성이나 그런 건 좋으나 좀 C필러 구간이 낮아 불편했던 게 아쉬웠던 반면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살짝은 낮은 것 같아요. 이 차도 살짝은 C필러가 낮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 차도 약간 C필러가 낮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도 있어요. 이렇게 에어컨 공조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는 휴대폰 C거덱도 따로 있습니다. 휴대폰 C거덱까지 이렇게 따로 뒷좌석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준 것 같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쪽에 암레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암레스트도 보시면, 암레스트에 열선 시트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시트에도 열선 시트, 이거는 진짜 칭찬할만 합니다. 이 암레스트에 이렇게 뒷좌석 열선 시트와 이런 컵홀더 기능까지, 저도 이건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와, 진짜 뒷좌석 열선 시트, 진짜 우리 차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능이 이렇게 이 차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 건 개인적으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있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뒷좌석에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렇게 뒷좌석에 열선 시트 하나만은 개인적으로 뒷좌석에 신경을 썼다 싶으면, 이런 추운 겨울날에는 개인적으로 이 열선 시트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기능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실내 인테리어는 개인적으로 세련됐어요. 역시 프랑스 차만의 그 감성이 전체적으로 잘 묻어나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하단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멋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멋있고 세련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터치 스크린도 보시면 세로 배치로 되어 있는 건 개인적으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좀 가로 배치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좀 운전하는데 살짝 방해가 된다 생각하는데, 이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터치스크린은 좀 더 운전에 방해도 되지 않고 상당히 운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좀 더 운전자를 배려한 세팅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는 이 차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하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SM6 페이스리프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딱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낀 소감은요, 저는 뭐랄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역시 페이스리프트라서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 이전 세대 모델도 워낙 잘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 세대랑 비슷하겠지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개선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나 그리고 엔진 스펙,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부분에 세심한 디테일이나 그리고 부분적으로 변한 디자인, 부분적으로 변한 디자인이나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차의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건 이전 모델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열선 시트가 없었어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이 모델에 페이가 나오면서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생긴 건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로 변화하면서 개인적으로 열선 시트가 추가된 건 정말 뒷좌석에도 많은 배려를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좀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아쉬웠던 면도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게 있어요. 왜냐, 이 차의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C필러가 낮다라는 것, 여전히 C필러가 나서 좀 지적을 살짝은 불편하다는 점과, 그리고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가 좀 손가락 반응하는 거에 비해 좀 살짝은 느리게 느껴진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르노 삼성 SM6 페이스리프트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나의 게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